예, 요 전 과정을 연습을 하셨는지요? 예,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그림 또한 재능이나 소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특별히 그런 어떤 개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좀 더 솔직하게 냉정하게 얘기한다면은 물론 개인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 소양의 차이는 있겠죠. 그 소양의 차이는 뭐냐 하면 얼마나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뭔가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면 이런 것을 그 전에 한번 따라서 그려보세요. 그러면 재능 있는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따라 그립니다. 그렇지만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알았어,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러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분야에서 그런 열정,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거기에 따라서 재능의 차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림을 배워두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그 삶의 어떤 그런 그 정서적인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꼭 그려서 그림을 따라 그리기를 제가 권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뭐 크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 기본기를 배우는 데는 제가 지금 동영상으로 설명드리는 게 한 서너 단계밖에 안 되니까 그거 따라 그리는 거 뭐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한 10분짜리 동영상이니까요. 그렇게 꼭 따라 그리시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됐으면 다시 이제 다음 단계를 또 진행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요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과정, 육면체 그리기 과정을 안 따라 그렸으면 결코 이것을 진행하는데 그대로 반복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전에 진행을 안 하신 분들은 요거를 끄고 그 다음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과정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본 과정이니까 이렇게 원기둥을 그려요. 원기둥을 쭉 원기둥을 그리고 적당하게 이제 색깔 단계 역시나 늘 빛은 오른쪽에서 온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가 제일 밝고 오른쪽에서도 여기가 제일 밝고 그 다음에 조금씩 어두워지다가 여기가 제일 어두워지고 다시 또 조금씩 밝아지고 또 그림자가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과정을 먼저 보죠. 자, 이렇게 먼저 연필선을 옆으로 해가지고서 원기둥이니까 면이 원기둥에 따라서 약간씩 옆으로 그냥 나란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각도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그려주고 다시 또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옆으로도 긋고 위에서 아래로도 그으면서 기본 명암 단계를 맞춰서 진행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꼭 그리고 이 단계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스케치를 A4 용지에다가 크게 이렇게 원기둥을 그려주시고 그대로 이제 자로 그어놓고 번호도 그려놓은 다음에 연필선을 촘촘하게 밝은 데는 아주 약하게 또 중간색은 좀 더 약하게 좀 더 좀 강하지만 그래도 약한 것이죠. 그리고 양쪽으로 좀 더 어둡게 이 선의 강약 조절을 하면서 농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어둡게 그래서 제일 어두운 데는 연필로 삽비로 낼 수 있는 가장 진한 색을 내주고 또 조금씩 밝게 해서 색을 칠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 좀 더 진하게 또 좀 더 밝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음악에서 맨 처음에 피아노 건반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한 음계를 가지고 기본적인 연주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반사광, 그림자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입체감을 표현을 하는 거죠. 물론 요 한 번에 요 옆으로 그은 단계로는 그렇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긋는 터치를 한 번 더 이것도 위에 1번도 보면 옆으로 한번 걷다가 약간 방향을 틀어서 한 번 더 해준 것이죠. 그래서 옆면도 위에서 아래로 연필선을 촘촘하게 붙여서 이와 같이 해주고 또 4번까지 그렸죠. 이제 5번은 좀 더 진하게 아주 진하게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삽비 연필을 가지고 그리는 이유가 일반 필기용 HB 연필보다 훨씬 어두운 톤을 더 강하게 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밝은 톤은 뭐 HB나 이런 색으로 그려도 되지만 기왕이면 삽비 연필을 가지고 밝은 쪽은 아주 약하게 어두운 톤은 아주 진하게 해서 밝고도 명암 대비를 크게 잡아줄 수 있다. 그래서
삽연필을 가지고 그리는 것이니까, 물론 뭐 이 그림을 어떤 인물을 아주 꼼꼼하게 그리는 사람들은 HB나 삽비 연필, 또 EB, 또 B 이렇게 다양한 어떤 심도 연필을 가지고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어두운 데는 뭐 6B도 쓰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진한 부분은 진하게, 밝은 부분은 연필을 좀 갈아서 아주 촘촘하게 샤프 같은 것도 뭐 HB 연필 같은 거를 가지고서 또 꼼꼼하게 그리기도 하고 또 손으로 문지르기도 해서 그 질감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원기둥을 그려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만일에 이것이 잘 안 되면 이것이 이제 옛날에 왜 원기둥 그리기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원뿔도 그릴 테지만 왜 원뿔을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구도 그려요. 구도 그리고 이거를 왜 이렇게 그리느냐? 옛날 한 100년 전에 폴 세자느라는 인상주의 화가가 세상의 모든 물체는 육면체와 원기둥, 원뿔, 구로 이루어졌다. 그 말을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그 말이 그렇게 뭐 특별히 대단한 그 무엇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를 굉장히 남다르게 해석한 사람이 이제 피카소예요. 그래서 피카소가 세상의 모든 물체를 그와 같이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육면체, 원기둥, 원뿔, 구로 환원을 시켜서 생각한다면 좀 더 독특한 그림이 되겠구나 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작품의 어떤 양식으로 만든 게 입체파죠. 예, 그래서 그만큼 그 후로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모든 사물을 육면체, 원기둥, 원뿔, 구로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어떤 근거가 됐어요. 그래서 자, 요 전 시간에 얘기했던 여기서부터 육면체 단계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자, 1번 항상 빛이 오른쪽에서 오니까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일 때 밝은 톤 안에서도 제일 앞이 밝다. 그래서 뒤로 가면서 약간씩 흐려진다. 그래서 선을 옆으로 해서 약하게 뒤로 가면서 약하게 해주고 또 여기서 뒤로 가면서 약간 어둡게 해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앞에서 뒤로 가면서 명암 단계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고 또 중간면은 요거 밝은 면의 어두운 면보다 좀 더 어두운 면으로 또 뒤로 가면서 어두워진다. 그래서 역시 옆으로 또 위로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해주고 또 어두운 면은 앞이 어둡고 들어가면서 밝아진다. 그래서 역시나 이거 한 번에 긋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칠해주면 됩니다. 어둡게 들어가면서 약간 밝아지게, 이거보다 좀 더 밝게 들어가면서 좀 더 밝아지게, 이거보다 좀 더 밝게 들어가면서 밝아지게, 또 위에서 아래로 어둡게 들어가면서 밝아지게, 또 좀 더 밝아지게, 또 이거보다 약간 밝게 또 들어가면서 조금씩 더 밝아지게, 또 이거보다 좀 더 밝게 들어가면서 좀 더 밝아지게, 그런 식으로 하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색톤이 풀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림자 앞쪽을 진하게 해서 역시나 옆으로도 긋고 또 방향을 달리해서 또 좀 더 밝은 색으로 옆으로도 긋고 또 방향을 달리해서 한 2번 정도 덧칠해서 그려준다면 훨씬 밀도감이 생기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더 덧칠을 해줘서 앞이 어둡고 들어가면서 밝아지고 중간면도 앞이 밝고 들어가면서 어두워진다. 밝은 면도 앞이 밝고 들어가면서 약간 어두워진다. 그거를 가피를 해서 좀 더 꼼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이 원기둥도 역시 스케치를 해서 먼저 옆으로 기본적인 밝은 톤부터 중간 톤, 어두운 톤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 번 해야지 내가 손끝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밝은 톤 1번의 색깔을 할 때 그 강도, 뭐 3번의 색을 칠할 때 그 강도가 자연스럽게 손끝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번 숙달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위에서 아래로 거주시고 어두운 톤을 좀 더 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원뿔은 다음 시간에 같이 그려보도록 하죠.